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랫폼 비즈니스 마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일본을 아시죠? 일본이 왜 G2에서 G5로 내려간 줄 아십니까?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G2에서 G5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 플랫폼을 한 독일, 중국은 세계의 G2가 되고 G3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이스 플랫폼이 뭘까요? 마이스 플랫폼은 제가 얘기한 이 11가지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G2, G3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스를 얹혀야 되는데 이 마이스는요, 국가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이 범접할 수 없는 전 세계 글로벌 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은 이 마이스를 앉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만들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좋아합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려면 우리 한국이 교육과 시스템과 인재풀과 미래 방향성을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11가지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냈던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플랫폼화돼서 이 글로벌을 통해서 마이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전 세계의 비즈니스맨들, 전 세계의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리더의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책 방향을 이끌어갈 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의 정책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스 플랫폼은 이제 비행기, 교통수단이 들어가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버스나 자동차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확대가 되면 국가와 국가 간을 이동하는 이 비행기의 시스템도 바뀌고요.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죠. 아마존도 하고 있고 무슨 얘기냐.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런 것들을 자율 비행기를 통하여서 자율 비행 우주선을 통하여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변화를 거부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일은 이 마이스 플랫폼을 할 것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우리나라가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마이스 플랫폼의 MOT에 해당하는 11가지 비즈니스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글로벌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영화 제작자인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그 오징어 게임, 이정재, 항동혁 감독, 이 제작비가 벌어들이는 돈에 넷플릭스 제작사가 가져가는 돈이 제작비를 제외하고도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국가의 정책적인 11가지 비즈니스를 세우고 그리고 연구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 마이스 플랫폼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거대한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사업을 얘기할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우리가 글로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되기까지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기간 산업에 모태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많은 국가의 리더들이 조선 철강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어려운 역경의 순간들을, 그리고 IMF를 통해서, 외환 위기를 통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글로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제외한, 일본을 제외한, 또 독일을 제외한 많은 국가의 글로벌 브랜치사를 만든 삼성, 현대, 대우, SK, LG 이런 그룹들이 없다는데 우리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밸류 체인에 마이스 플랫폼을 얹혀서 MOT 11가지 비즈니스를 옮길 때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한다? 당장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미 중국이 이 모든 것들을 선점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이스 플랫폼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편입되면서 중국은 홍콩을 죽이고 이 모든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해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는 엄청난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이번에 포워딩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국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업체로 참가했느냐? 아니, 그냥 가서 그 전시회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들었냐고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시회에 몇 명이나 참가했냐고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시회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고 호텔을 잡아야 되고 또 전시회 참가비를 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관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시회 부수까지 참여한 사람들은 최하 500에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그냥 산수만 해도 나오는 엄청난 계산법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중국이 왜 할까요? 이 비즈니스를 왜 독일이 할까요? 이것은 바로 국가 미래의 경쟁력이 마이스 플랫폼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리에서 할 수 없어. 우리는 글로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에 나가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품질 혁신을 이루고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국가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 도약이 눈으로 보이는 G3, G2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미래 먹거리를 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IAA라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이스라엘의 미래 먹거리에 30년 뒤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돈 쓰는 기관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30년 뒤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미래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투자하는 그리고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경제개발 계획, 2차 경제개발 계획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들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예측하고 측량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미래가 지금 우리는 정확한 예측과 결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국가가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 11가지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에서 성공한 세스처럼 우리도 마이스 플랫폼을 통해서 MOT 쇼를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3가지 제가 이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가 규모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13만 평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코엑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죠? 3만 6천 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이런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B급들만 부르기 때문에 국내 도메스틱용으로 마이스 플랫폼이 죽습니다. 한국의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자동차 모터쇼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모터쇼를 그냥 가서 구경만 하다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확대를 시키면 전 세계의 자동차와 관계된 기업들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벤츠나 BMW나 토요타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 회장들이 와서 컨벤션에 와서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네트워킹의 글로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세스에서 하는 것들 우리 한국에서는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세스와 똑같이 출발한 KES, 한국전자가전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세스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메스틱, 국내용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가서 그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내에 극한된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세스만큼 이 마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키우면 우리의 국가의 코리아가 세계 G2, G3가 5년 내에, 10년 내에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